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성공의 비밀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무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이 지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가난한 이민자에서 출발해 세계 1위 도시락 회사 CEO로 슈퍼리치가 된 김승호 회장. 그 후 8천억 원의 회사를 매각하고 지금은 투자와 개인 활동을 하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1987년 23세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흑인 동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무작정 뛰어든 20년간의 사업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는데요. 독을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실패에도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 저자는 가난했던 시절과 뼈저린 실패의 경험들을 약으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 슈퍼마켓 식품관 한 코너에서 김밥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는 책상 위에 미국 전도를 올려놓고 주요 도시 300곳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도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로 바꿨죠. 모두가 미쳤다며 비웃었지만 6년 뒤 그는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습니다. 3,000개 매장의 연간 매출 10억 불로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생각사라 부르는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돌아보면 나를 성공으로 이끈 행동들은 모두 평범한 것들이었다. 목표를 세우고 끈기 있게 도전하고 실패해서 배우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바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럼 지금부터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한 김승호 회장의 성공 철학이 담겨 있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지난 여름 어느 강연에 갔더니 부모들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참석해 있었다. 2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강연장 내부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강연 시간이 낮 2시라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많아 강연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막상 돈 버는 이야기를 화제로 강연을 시작하자 부채질로 어수선했던 강연장이 일순간 초집중 모드로 돌변했다. 소득을 10배 올릴 수 있다니 없던 집중력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수입의 증가는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 어린아이조차 관심을 갖는다. 이제 자신의 소득을 10년 내 10배로 올리고 싶은 누군가라면 이 글을 신중하게 읽기 바란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풍이란 배가 가기에 좋은 바람을 말한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역풍이나 폭풍도
목적지에 더 빠르게 이르게 하는 바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매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근본적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사회는 학교와 달리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 70에서 80년대 토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라면 당신은 돈을 벌었을까? 80에서 90년대 하룻밤에도 몇 배씩 주식이 오르던 시절에 살았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호황기로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가? 라고 말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노 교수님의 아내분이 암에 걸렸다. 그분은 아내가 안타까워 한탄하셨다. 아이고, 저 사람 죽고 나면 나는 이제 혼자 무얼 할까? 누가 내 밥을 해줄까? 누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까? 라고 말이다. 헌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내 걱정이 아니라 남겨진 자신에 대한 걱정이다. 내가 아는 목사 친구도 병에 걸렸다. 그러자 장로들을 부르고 다른 목사들을 불러 안수 기도를 받았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병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끝났다. 성직자조차 자기 먼저 챙기는 마음이 본성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이타적인 선의의 행동도 자신을 위한 것이 많다. 기부를 하면 신문에 이름이 나길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고 명패를 받아오는 일같이 말이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은 심부름 정도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신을 먼저 아끼기에 하찮은 일쯤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시키는 게 사람이다. 분명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나 대단히 중요한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게 만들도록 권하고 싶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 할 일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이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관계도 감정의 결정이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정조차 실상은 감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다. 그렇다.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말문을 막을 뿐이다. 그러니 기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붙는다. 나는 출입국 신고서에 나의 직업을 기업가라고 적는다. 나는 기업가다. 내 기업의 대표, 즉 사장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사장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는 다를까? 생각해보라.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들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닌가? 사업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해도 구조 내에 갑을 관계가 있고 정부를 통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직장에 고용돼 일을 해도 상사가 있고 그에게 관리 감독을 받는다. 동일한 구조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기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한 회사 대표는 자기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직원으로 일하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고용주에게 제공해 수익을 만드는 것뿐이다. 지금 어떤 직함으로 불리던 우리 모두는 사장이다. 디즈니 만화 영화 벅스라이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는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한 번 더 반복한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사장이 된다는 것은 회사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불경기도 사장의 책임이다. 불경기에 잘될 비즈니스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불경기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이 횡령을 해도 자기 책임이다. 횡령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직원들끼리 싸워도 자기 책임이다. 그런 사람을 뽑았고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책임이다. 자본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이다. 자본 관리에 미숙했거나 자기 입보다 더 큰 물고기를 삼키려 했기 때문이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사장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색한 사장을 만나 고생하는 것도 자기 잘못이다. 그 회사를 살리고 죽일 능력을 보여주면 아무리 인색한 고용주도 벌벌 떨기 마련이다. 그렇다. 자신이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신 스스로 달성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나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때때로 나 역시 일반 사람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나는 불과 12년 전까지 40도가 넘는 텍사스 땡볕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시보레 박스 트럭에 한쪽 팔을 태워가며 사과를 실어 나르던 이민자에 불과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다. 성공도 기술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건강 문제, 학교, 불경기, 나이, 성별, 가족 문제를 들먹이며 핑계를 준비해 놓는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그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회계학이 궁금하면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라. 물리학 역시 그렇게 해보라. 나는 엑셀도 코렐드로우도 하물며 농사도 그렇게 배웠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선배면 더 좋고 후배라도 부끄럼 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라.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을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90%다. 즉시 해야 한다. 총각내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 대표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셔츠에 박아서 입고 다닌다.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치고 즉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습관은 10년에 걸쳐 이룰 성공을 단 3년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또 다른 제자 중에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 선생을 운영하는 나상균 대표는 바르다 김 선생을 런칭할 당시 그 김밥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상상해 그림으로 그려보기까지 했다. 햇빛의 질감과 직원들의 대화 소리, 참기름 냄새, 분주하며 행복한 고객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상상했다고 한다. 나 역시 2005년도 여름, 휴스턴의 첫 번째 스노우폭스 매장을 오픈하던 그날 저녁,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점 300개를 찍었다. 미국의 대형 도시마다 점을 찍었다. 다음 날이나 주말, 다음 달이 아닌 바로 그날 밤에 300개의 점을 찍으며 30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로 나 자신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상상했다.
점포가 300개면 어떤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사는 어떻게 생겼고 유니폼과 메뉴의 포장 모양, 더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할지 세세히 상상했다. 그리고 미국 전체를 먹기로 생각했다. 나는 과일 하나를 따러 미국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뽑을 작정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일 것이다. 위대한 현인들이 남긴 생각에 대한 표현에도 그 점은 나타나 있다.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변화시킬 때만 다른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나폴레온 힐 작가.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랠프 월도 에머슨, 사상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제임스 앨런, 작가.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로운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 윌리엄 아서워드, 언론인.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영국 총리.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카렌 포드, 영화배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은 없다. 샘 뉴잉, 시카고 화이트삭스 야구선수. 진실하고 고결하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이면 어떤 것이든 만일 그것에 어떠한 미덕이나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라. 사도 바울. 생각하라. 생각은 공짜다. 호아킨 로렌테, 스페인 시사평론가. 그렇다. 호아킨의 말대로 생각은 공짜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것은 대부분 공짜다. 행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데 주로 시간을 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많은 이들이 그랬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 사업체,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일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골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묻고 해결하려 든다. 설령 누군가 안 된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오히려 매번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교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현재 가진 것 중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언제나 낙관적이며 긍정적이고 포기를 모른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더욱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남들이 포기한 일을 성취할 때만큼 통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과는 반대의 시간을 쓴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현재의 문제거리들, 그리고 누구 탓을 할지 생각한다. 사회를 욕하고 정치인을 나무라고 특정 연예인 흉을 보거나 친구들을 조롱한다.
그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사이 성공한 이들은 투표를 하거나 발전적인 일에 참여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공부에 매진한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한다. 인종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혈통밖에 없고 국수주의자들은 가진 게 조상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은 왕년을 들먹거린다. 그들에겐 가진 것이 과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속 생각에 위대한 능력을 믿기 바란다.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저 먼 우주 끝에 있는 별은 모두 똑같은 우주 에너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인생의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이며 과거의 연연에 후회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며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3년 전과 차이가 없으며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것도 오늘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반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나 행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뀐 것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된다. 미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나는 줄기차게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크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는 끈기와 기계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 이회수의 존버 정신은 존중받을 만하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적 품성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본다.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들 중에서 상대 거래 회사가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라고 단순히 상황을 알리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이번 제안을 거절했으니 다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일의 성과 차이는 전혀 다르다.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다.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가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마음먹고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다. 내가 그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거나 달래야 한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다. 언젠가 울타리를 잠그는 열쇠를 잃어버려 자물쇠를 부셔야 할 일이 있었다. 망치로 10번을 내려치고 20번을 내려쳐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작은 망치로 상업용 대형 자물쇠를 부셔서 연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 보였다. 마사지 받는 것처럼 자물쇠는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서너 번 쳐보고 포기할 것이고 일부는 20번쯤 하다가 그만둘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쳐본 이유는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치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만두면 안 된다. 결국 100번 가까이 치자 한 방에 후드득 자물쇠 고리가 부서졌다. 끈기 있는 작은 반복에 대형 자물쇠도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당신은 몇 번까지 다시 도전해 봤는가? 대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 그리고 그 포기를 예의, 배려, 적절치 않은 시기, 재도전 등으로 표현하지만 핑계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보통의 경쟁에서는 힘이 강한 자가 이긴다. 그런데 힘이 강하다는 뜻은 외적 덩치나 자산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얻어맞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적 결심을 말한다. 그 정도면 잘했어 라는 말을 듣기 바란다면 무언가를 이룰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나는 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누군가가 꿈을 가져다 주길 바랐거나 우연한 유행이 생기기 바랐다면 틀린 생각이다. 그런 사람은 나는 꿈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살게 될 뿐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운, 기회, 용기, 단호한 결정, 재능으로 불리는 모든 요소 뒤엔 끈기가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한 방, 모퉁이 끝, 기절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본 적이 있는가?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좋은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러나 멈추면 살펴라. 멈추면 썩는다. 썩으면 주변까지 상하게 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멈춘 사람은 상한다. 그러니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굳건히 달려나가라.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실패한 것을 후회하기엔 시간이 없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된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면 된다.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긴 자는 이룬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꿈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꿈은 다리가 없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꿈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꿈은 다리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성공에 권리가 있듯 실패에도 권리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실패는 성공하는 사람의 권리다. 성공이란 이름의 건물 바닥에는 실패라는 수많은 주춧돌이 놓여 있다. 실패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 긍정적인 느낌도 든다. 그 실패로부터 그가 얼마나 달콤한 열매로 익게 될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과일은 익기 전에 먹으면 쓰거나 떨다. 성공이란 열매도 실패를 지나야 달고 향이 난다. 물론 막상 실패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아프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동정도 받는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염려보다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더 큰 흥미를 갖기에 개의치 않는다. 연꽃은 아름다운 꽃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연못은 절에서 더러운 곳 중 하나다. 연꽃처럼 진흙에서 꽃이 피고 개나리처럼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나무처럼 사람도 아픔과 비난, 동정과 모멸, 고통을 지나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흔히 누군가 나타나 구원해 주길 기대하게 된다.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 고통은 여전히 줄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이때 가장 쉬운 일이 정치인, 고용주, 부모 등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일이다. 물론 아예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근본에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있다. 문제가 발생된 자리에 해결책도 함께 있다. 그런데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을 향해 불평, 불만 중이니 해결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불평과 부정적인 족쇄를 걷어내야 한다. 나 스스로 시대의 희생자나 피해자라고 설정하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스러워야 된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인 누군가는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거나 행복을 느낀다. 결국 자신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 차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그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스스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은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의 그림자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며 하나의 자립된 인간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러므로 실패는 권리다. 실패는 특권이며 실패는 자랑이다. 실패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랑거리다.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가는 문은 다가온다. 더 이상 실패할 이유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이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실패인지 알게 된다.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조차 하지 못한 초라한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할 뿐이다. 나라면 똑같은 나이의 두 친구 중에 하나를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젊을수록 실패할 권리가 많으니 젊은이들의 실패를 탓하지 말고 그들의 실패를 이력서의 경력으로 넣도록 독려해야 한다. 실패를 창피해하지 않는 사회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가장 건강한 성공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 문화 기반이 된다. 실패는 권리고 자랑이다. 같은 실패를 2번 하지 않는 한에서 마음껏 실패하기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 선함의 힘.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극히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일이다. 남을 위해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일에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친절이 즉각적인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리를 양보했더니 인사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길에서 사람을 태웠더니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선행 중에서도 가장 큰 대가로 돌아오는 건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경우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왜곡되지 않는다. 또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은 그 자체로 내면에 강한 자긍심을 만든다. 더구나 이렇게 선행을 계속하면 언젠가 누군가 자신이 받은 선행의 몇 배, 몇십 배를 한 번에 되갚는 경우가 생겨 그동안 누락됐던 보답까지 충분히 받게 된다. 간혹 내게 많은 경비를 쓰며 2주에 한 번씩 한국을 오면서까지 사업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어느 강연장 혹은 모임에서 꿈이 명확하고 열정적인 젊은 친구를 만나면 시계를 풀어준다. 그리고 그 꿈을 모두 이룬 뒤 본인 같은 후배를 만나면 전해주라 당부를 한다. 별거 아닐지 모를 이런 작은 격려와 친절이 그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확장되어 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건 사회 효용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이는 결국 내 자식들 혹은 그 자녀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다. 하찮고 가벼운 친절이란 없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일, 산책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온 사람에게 화장실을 먼저 양보하는 일, 물건을 사고 나서나 세탁소에서 계산하고 나오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잘 먹었습니다라고 크게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일, 편의점 직원의 인사와 함께 인사해 주는 일, 이런 모든 행동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무한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새벽 기도가 아무리 마음을 위로해 준다 한들 그날 아침에 받은 이웃의 따뜻한 인사를 넘어서지 못한다. 기도는 미래고 이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다. 친절한 행동과 진심을 담은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세상의 변화에 가장 큰 혜택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내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인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은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진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은 아무리 멋진 옷과 멋진 얼굴을 가졌더라도 우아함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예쁜 것을 알아 누구에게나 도도해져 목소리가 느려진 여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 거만해져서 어깨와 목이 뒤로 가고 턱이 내려앉은 남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며 설령 다시 본다 해도 처음과 달리 아름답지도 멋있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단정한 차림에 친절한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근사한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품위야말로 최고의 패션 감각이다. 간혹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다 보면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품이 있어지고 주변에 좋은 상황들이 연이어 생겨난다. 책은담에 이르길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의 한설이 모든 것을 얼게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일과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되어 이타적 행위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특히 가진 자, 이긴 자, 높이 올라선 자들의 친절은 그 효과가 더 넓고 크다. 이들의 친절에는 의도가 없기에 관용이 되며 선의가 그대로 묻어나서 그 향이 깊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베푸는 관용은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이기에 적이 진심으로 항복하게 만들며 평화 시에 베푸는 선이야말로 진정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은 더더욱 친절과 관용과 선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 자세가 자기 스스로를 더더욱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의 위치에 존속하게 만들어준다. 어느 누구도 누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 대표나 그의 2세, 3세 자녀들이 재산이 많다고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사회에 책임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존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동정이나 관용에 기대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다. 친절은 베푸는 것으로 얻는 것들 중에 최고의 제품이다. 나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내가 보낸 친절에 보답이 충분치 못하다고 미워하지 말고 골목에선 먼저 가도록 길을 내어주고 남의 흉한 일을 말하지 않고 문을 잡아주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커피 살 때 한 잔 더 사고 자동차 카펫을 털어주고 무거운 것은 함께 들어주고 식당 직원들에게 고마워하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아이 엄마에게 눈치 주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모든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유혹적인 감정은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것에 굴복한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방법은 친절, 배려, 관용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나는 분명 이것으로 여러분의 평생 행복을 보장한다. 오늘 들려드린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가슴 깊이 와닿은 문장이 있습니다. 실패는 권리다. 실패는 특권이며 실패는 자랑이다. 실패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랑거리다.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가는 문은 다가온다. 더 이상 실패할 이유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깨달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과 그때의 뼈저린 실패의 경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실패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끈기의 힘도 빼놓을 수 없죠.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여러분, 혹시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스스로를 생각사라 부를 정도로 생각의 힘을 믿는 그는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의 양극단을 오가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실패하고 왜 성공했을까? 돈, 사업, 가족, 행복,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생각은 삶의 다양한 경험을 유의미하게 해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해준다는 것을요. 돌아보면 나를 성공으로 이끈 행동들은 모두 평범한 것들이었다. 생각의 힘을 믿어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스스로의 운명을 만든다. 모두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성공은 평범한 일을 비범한 일로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우리도 생각을 전환해 볼까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평범한 진리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비범한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